세상에 이제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삶의 도피를 하는 거죠. 많이 울고 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자주 했고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들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책과 강연 그리고 음악이 있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 쓰는 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관련된 얘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행사는 생명존중정책 민간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운영지원단인 한국생명의 전화와 함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TBS, TV책방 북소리가 함께 후원하는 자살 예방 토크 콘서트인데요. 이 생명존중정책 이 민간협의회는 총 43개 참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주변에 이 토크 콘서트의 제목이 보이십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네, I'm not fine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영어 시간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처음에 상대방에 대한 안부를 물을 때 How are you?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And you까지 묻죠. 우리 모두 다 대한민국이 똑같은 학교를 나온 듯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무조건 How are you? 너 어때? 라고 물어보면 나 괜찮아. 너는? 이라고 대답하는 이것이 당연한 인사라고 배웠는데 꼭 그러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반드시 I'm fine 이라고만 얘기를 해야 하는 걸까? I'm not fine 이라고 내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왜 안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생각의 깨우침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뭐 날씨가 추워졌죠. 그리고 미세먼지도 많아서 좀 감기에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기침을 하고요. 몸에 열도 납니다. 그만큼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떤가요? 마음의 소리가 바깥으로 사실 잘 새어나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 정도의 어떤 인식은 우리가 하게 되지만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상태인지 혹은 내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모른 척했고 또 설령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숨겨왔던 그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또 자살 예방센터 전문 상담가 또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 다각적인 이야기를 해줄 총 5분의 연사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연사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 또 책까지 내신 아주 다재다능한 분인데요.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프로젝트로 우울증과 관련된 이 20편의 영상을 또 제작했고요. 그 과정을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I'm not fine의 저자 이가희 작가님이 지금 뒤에 계신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가희입니다.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바닥을 쳤을 때가 있으세요? 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한 번씩은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오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음이 바닥을 쳤을 때 제가 사무실이 7층인데요. 자꾸만 일하다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자취를 할 때 혼자 사는 그 방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집을 가다가 집 앞에 공원에서 1시간 동안 앉아서 멍 때리다가 집에 가기도 했고요. 집에 가면 침대에 이제 대자로 이렇게 뻗어서 1mm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멍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평소랑은 다르다, 내가 요즘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들었지만 저는 선뜻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정말 심연에 잠긴 것 같은 밤이 있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저는 저희 팀원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이러면서 또 웃고 막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 맞나? 우울증이면 하루 종일 힘이 없고 잠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한 가지 더 큰 이유는 저는 그때 힘든 이유가 명확했어요. 저는 그때 모바일 앱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능력하고 실패한 리더였고 사업가였어요. 그때 생각은 내가 못나고 무능력해서 이렇게 힘든 건데 병원에 간다고 괜찮을까? 병원에 간다고 내가 사업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 생각 때문에 가장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저 자신을 자책했고 다음날 아침에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를 해서 또 눈을 뜨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폰을 켜놓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걸로 책 읽지라라는 걸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냥 당연하게 이 주제로 해야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내 삶에서 내가 늘 고민하고 있는 화두였구나. 이건 어차피 한번 다뤄야 됐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m Not Fine이라는 오늘의 토크쇼와도 같은 그런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I'm Not Fine을 시작하면서 전문가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 그리고 심리상담센터 선생님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저 이런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다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얕고 이렇게 넓게 대중적인 형태로 풀어내는 정보는 사실 사람들한테 더 위험할 수 있다.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가 진단을 해서 내가 우울증이구나 이래서 굉장히 약간 이게 유행처럼 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란 없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프로젝트가 끝나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렇게 힘들 때 암흑에 있을 때 아무도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취재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20편 정도의 영상으로 이렇게 연재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 주셨고 이거를 영상에서 다 못 담은 이야기는 책으로까지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우울의 늪에 빠졌던 게 사실 처음은 아니었어요. 사춘기 때도 굉장히 깊은 늪을 지나왔고 대학교 때도 그런 어떤 심연의 강에서 저 허덕허덕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내 안에는 굉장히 큰 늪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흙으로 메꾸려고 열심히 삽질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I'm Not Fine 인터뷰를 하면서 정신과 선생님이 우울증은 감기처럼 처음 끝이 명확한 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가 한 번 오는 거를 한 번의 사파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거 되게 당연한 상식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새삼스러웠어요. 끝이 있구나. 이게 낫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냐고 여쭤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우울증 사파를 겪는 동안 인간관계 그리고 직업,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자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건강하게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발의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병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구나. 그럼 나는 빨리 관리를 잘 해서 이 병의 기간을 단축시켜야겠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한 나의 데미지를 줄여야겠다라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이 우울한 기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침대에서 눈을 뜨기까지도 힘든데 눈을 뜨고 나서도 몸이 안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침대에서 막 붙어 있는 그러면서 날 또 자책하고 게으른 나 막 이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뭐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능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되게 막 이렇게 뭐 되게 열심히 일을 못 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또 어떻게 되죠? 저를 막 자책하죠. 으이구 막 이러면서 난 너무 게을러 이러면서.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울증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해요. 백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이론인데요. 첫 번째는 무기력해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나오지 못한 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기력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무가치함이에요. 아이고 나란 놈, 나란 쓸모없고 가치 없는 놈 하면서 굉장히 자기 비판을 많이 하게 되죠. 세 번째 무만감은요, 욕구나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욕도 없어지고요, 성욕도 없어지고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죠? 의지로 이겨내야지. 친구들은 힘내. 근데 이 의지와 힘이 없는 게 우울증의 증상인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 잘못이 아니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병원에 못 가는 이유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병원비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올해 7월에 수가가 개선돼서 원래 본인이 30% 부담하던 걸 10%만 부담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의 병원을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라고 느꼈어요. 물론 정말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병원을 문턱을 넘는데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괜찮지 않는 걸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병원을 가는 그런 문턱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발가벗을 수 있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가희 작가님이 해주시는 말씀 저도 뒤에서 들었거든요. 사실 이가희 작가님과 저는 구면입니다. 저희가 TV 책방 북소리에 같은 패널로 지금 출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가희 작가님을 뵐 때마다 아니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실은 했어요. 아니 그 북튜버로 굉장히 성공을 했고 또 책도 내시고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시고 이 정도면 대단히 성공한 삶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또 어떤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 이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가희 작가님이 내가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파인한 게 아니라 나 파인해 라고 깨닫게 된 순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정말 제가 괜찮지 않았던 순간에는 몰랐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 괜찮아, 뭐 잘 지내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깨달은 건 저 자신한테 되게 괜찮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가희 너 괜찮아, 너 내일 되면 또 열심히 해서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저를 굉장히 채찍질하고 항상 혹은 막 채근하면서 앞으로만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이 I'm Not Fine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면 된다예요. 진짜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긍정의 에너지를 계속 불어넣으려고 하는 게 어느 때는 또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또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많이 또 걸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해 주셨는데 혹시 네.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또 마음의 우울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좀 어떻게 또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계속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요. 너무 좋았고요.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그렇게 힘든 순간이 오면 정말 망설이지 않고 바로 병원에 빨리 가서 저의 힘든 시간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 네, 병원에 가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도 네. 선생님이신데 네. 예, 그분 모시기 전에 이가희 작가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가희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